모두가 침묵할 때 저는 진실을 파헤치려 했어요. 새벽 1시, 회사 주차장에서 최종 보고서를 겨우 끝내고 지친 몸으로 차에 올랐을 때 제 스마트폰에 알 수 없는 번호로 문자가 한 통 도착했답니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며칠 전 갑작스럽게 권고사직당한 박대리였어요. 부장님, 조심하세요. 제 아이디어는 절대... 메시지는 거기서 또 끊겨 있었고 더 이상 답장은 오지 않았답니다. 왠지 모를 불길함이 엄습하는 밤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메시지가 그저 억울함에 사무친 직원의 푸념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미래테크라는 촉망받는 IT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었고 우리 회사는 자유롭고 성과를 중시하는 곳이었죠. 넥서스 프로젝트는 회사 전체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사업이었고 총괄 책임자는 카리스마 넘치는 김지훈 부장이었어요. 그는 뛰어난 언변으로 팀원들을 압도하며 늘 하나가 되자고 강조했답니다. 저는 김 부장님을 진심으로 존경했고 그의 리더십 아래 넥서스 프로젝트의 성공을 확신했어요. 우리 김 부장님만큼 능력 있고 인간적인 분은 없다는 말이 팀 내에서는 거의 신조처럼 통할 정도였죠. 하지만 박 대리의 갑작스러운 퇴사는 제 마음에 작은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조용하지만 성실하고 특히 프로그래밍 능력만큼은 팀 내 최고였던 그가 성적 부진이라는 명목으로 해고당했으니까요. 퇴사 통보가 내려진 날 박 대리는 제게 와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부장님이 제 아이디어를 가로채려고 해요. 그때 저는 설마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김 부장님이 그럴 리 없다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박 대리의 문자 이후 왠지 모를 불길함이 저를 감쌌고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김 부장님이 박 대리의 아이디어를 가로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직장 내 갈등이 아니라 중대한 윤리적 문제였어요. 저는 퇴근 후 몰래 회사 서버에 접속해 박 대리의 과거 업무 기록을 찾아보기 시작했답니다. 공식적인 자료에는 그가 성적 부진으로 해고당한 것처럼 조작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우연히 박 대리가 개인 드라이브에 저장해둔 비공개 보고서들을 발견했답니다. 제 손은 땀으로 축축해졌어요. 그 안에는 넥서스 프로젝트의 핵심 버그 해결책, 즉 플랜 B라고 이름 붙인 상세한 기술 제안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보고서 작성일은 김 부장님이 이사회에 발표했던 날보다 한참 전이었죠.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김 부장님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답니다. 그의 친절한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과 비열함이 느껴졌어요. 그는 박 대리를 내쫓기 위해 그가 발견한 작은 실수들을 과장하고 노력을 폄하하는 소문을 은밀히 퍼뜨렸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박 대리, 요즘 좀 헤매는 것 같던데 같은 말들이었죠. 우리는 아무 의심 없이 그의 말을 받아들였고 팀원들조차 박 대리가 실력이 부족해서 나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침묵과 무관심은 제게 더 큰 절망감을 안겨주었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팀의 최고참인 최 팀장에게 이 사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어요. 혹시라도 최 팀장이 제 말을 믿어줄까 하는 작은 희망을 품었죠. 최 팀장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한숨을 쉬며 차갑게 말했어요. 그냥 조용히 해. 김 부장님은 늘 오라. 괜히 나섰다가 너까지 불이익 당할 필요 없어. 그의 무관심에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동시에 깊은 고립감을 느꼈어요. 그때부터 김 부장님은 저를 주시하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회의에서 저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리며 압박했죠. 저는 그가 제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이대로 침묵하면 저 역시 박 대리처럼 될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혔답니다. 밤늦게까지 홀로 남아 고민하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마침내 넥서스 프로젝트의 최종 발표일이 다가왔어요. 모든 임원진이 모인 자리에서 김 부장님은 박 대리의 플랜 B를 마치 자신의 아이디어인 양능수능란하게 발표했죠. 그의 얼굴에는 자만심이 가득했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짓을 진실처럼 포장하는 그의 모습에 저는 몸이 떨려왔어요.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강렬한 외침이 제 안에서 울려 퍼졌답니다. 저는 손에 땀을 쥐며
박 대리가 제게 보냈던 끊긴 문자 메시지와 제가 어렵게 찾아낸 비공개 보고서, 김 부장님이 박 대리를 폄하했던 메신저 기록을 떠올렸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만한 것들이었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저는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렸어요.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제게로 향했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도 저는 기어코 용기를 냈어요. 김 부장님,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 말입니다. 혹시 박 대리님이 이전에 제안했던 플랜 B와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또렷하게 울려 퍼졌어요. 회의실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어요. 김 부장님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죠.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무슨 오해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아이디어입니다라고 얼버무리려 했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박 대리님이 개인 드라이브에 저장했던 보고서 작성일이 부장님의 발표일보다 앞서고 내용도 거의 일치합니다. 그리고 박 대리님은 그 아이디어를 제안한 직후 해고당했습니다. 제가 모아둔 자료들을 슬라이드에 띄우자 회의실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임원진들은 서로를 돌아보며 웅성거렸고 이사님은 싸늘한 표정으로 김 부장님을 바라보며 재검토를 지시했답니다. 모두가 침묵할 때 저는 진실을 파헤쳤고 그 결과는 저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어요. 때로는 혼자라도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독해주세요.